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9시 터진 엄청난 사건, 금융위기보다 무서운 공포, 중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상태로 주저앉는다면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황이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향후 집값 전망이 공교롭게도 3년간 상승과 3년간 하락으로 양분화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고 만일 지금 아파트, 삼성전자, 비트코인을 매입하면 3년 후 얼마만큼 수익을 거둘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이 상담 시기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9시 터진 엄청난 사건, 금융위기보다 무서운 공포. 정말 자, 100달러짜리 화폐 인물이 확 어때요? 놀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오늘 9시 터진 엄청난 사건, 금융위기보다 무서운 공포. 자, 이제 위기의 중국 경제, 시진핑의 돌발 행정, 이게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끄러운 거예요. 워낙 베일에 쌓여 있고 감춰져 있고 이 사회주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골마 터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크게 위기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저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돌발행정, 이 세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어요. 먼저 저성장, 디플레이션 속에 물가 하락이 지속. 다른 나라는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소비를 하겠습니까? 지출을 하겠습니까? 자, 일본과 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고령화, 소비 부진, 부동산과 경기 침체, 이 모습이 예전에 일본 91년 이후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우리나라도 닮았다지만 지금 중국 현 상황은 더 닮아버렸어요. 경제 불확실성, 자, 부동산 분기 후에 지출 감소. 지금 부동산이 지금 중국이 계속 분기되고 있거든요. 지출이 끝없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활발할 리가 없죠. 부동산 볼까요? 100대 부동산 기업 판매 무려 33%나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거래가 되질 않아요. 거래 절벽. 그렇게 많은 혜택을 정부가 주고 있는데도 중국 국민들은 끄덕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실적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규제는 완화하고 최대한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악화. 헝다, 완다 이미 디폴트 이후에 빠진 상태고 가격 인하를 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즉 부동산이 풀리지를 않고 있어요. 돌발 행정도 문제입니다. 자, 소비자 주도 성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 시스템 하나로 모든 전국을 다 묶기에는 한계가 있고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기 행정, 이런 것들이 계속 남발하고 있죠. 자, 시진핑은 특히 돌발 행정, 도대체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자, 예측 불허의 행정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체계적이지도 못한 경제정책, 국민들마저도 믿지를 못하죠. 자, 이제 3년간 집값 전망 객관적으로 판단하자. 여러분들은 하락을 판단합니까? 상승을 판단합니까? 본인한테 너무 유리하다고 그쪽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돈을 벌고 싶고 진짜 안정화기를 가고 싶다면 내가 싫어하는 방송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방송도 보고 해서 본인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믹스를 잘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2023년, 26년 먼저 하락 쪽 보니까 대세 하락, 거의 3, 4년간 대세 하락, 하반기 2차 하락 후에 뭐 당연히 2차 하락할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반등 상태예요. 상승 중인데 이게 2차 하락 후에 3, 4년 동안 계속 할 것이다. 뭐 폭락을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하락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하락의 근거는 상당히 많아요. 집값이 일단 거품이 심하다. 두 번째, 경제 침체에 빠졌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부동산 지표가 좋지가 않다. 하락한다. 미국 금리는 당분간 계속 끈적끈적 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심각합니다. 중국 붕괴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리고 AI 전망도 해봤더니 집값이 3, 4년 떨어진다. 자, 대표적인 전문가는 한문도, 이현철, 이광수, 김기원 이분들입니다. 이번에는 상승한다. 자, 2023년에서 26년 대세 상승. 23년 5월 달부터 상승 전환했죠. 물론 1월 달 바닥치고 꾸준하게 V자 반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로 전환된 다음에는 완전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며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상승 전환 후에 특별한 사유 아니면 절대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3, 4년 꾸준하게 점진적 상승한다. 상승의 근거는 금리가 이미 게임 끝났다, 안정됐다. 그 다음에 해외 집값은 뛰고 있다. 경기도 서서히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그 근거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지표, 지금 여러 가지 지표, 거래량이라든가 뭐 실거래가 이런 모든 지표들이 상승 쪽으로 지금 턴했다. 유동성 자금, 한마디로 돈이 넘쳐난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전문가는 고준석, 이상우, 함영진, 고종환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자, 이번에 돈이 넘쳐난다. 내가 없다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집값이 진짜 거품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심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거는 이제 근거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쓸 대목이에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이나 이제 어떤 투자를 생각할 분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 오히려 통화량 316조 원 증가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인상됐다는 것은 긴축 재정, 돈이 이제 줄어든다는 건데 통화량을 축소시킨다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316조 원,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증가했대요. 전반적으로 돈이 넘쳐난다는 상황은 통화량이 증가한다, 초과 저축이 증가했다. 이게 저축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죠. 그 다음에 순자산이 증가했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통화량부터 볼까요? 기준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긴축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316조로 계속 늘었다. 2021년 자 M1이라고 협의통화 21.0%나 급증이고, 자 그 다음에 M2 광의통화 11.7% 엄청나게 돈을 뿌려버렸죠. 그렇죠.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미친 듯이 무한 양적 완화. 이 돈이 지금도 수거되려면 멀었어요. 돈이 넘쳐나는 건 사실입니다. 2000년에서 자 2020년간 무려 20년간이나 집값 상승과 이 통화량은 비례했어요. 통화량이 이렇게 꾸준하게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는데 집값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초과저축 증가, 가계 초과저축 100조 돌파.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 나쁘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아무리 그런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가계라든가 1인당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넘쳐나는 거 맞아요. 여기 보시면 가계 초과저축 100조나 돌파했고 유동자금은 역사상 최대입니다. 떠도는 자금들,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했어요. 잘 사는 계층은 물론 더 많이 증가했지만 제일 저소득층도 비율로 따지면 비슷하게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최저금리가 인상되고 하는 여러 가지 기저효과 같아요. 자, 예금 적금 비중이 무려 80%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저금 잘해요. 자, 팬데믹 3년 동안 쌓인 가계의 금융자산은 우리나라 가계 부채하고 똑같은 1006조예요. 이 초과저축이 많다는 것은 이 돈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순자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민 순자산 놀라지 마세요. 이경 380조 GDP의 9.4배가 국민 순자산입니다. 와, GDP의 9.4배. 자, 2022년 가구 순자산은 이제 가구 여러분들이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3, 4인 가구가 있는데 평균은 우리나라가 평균 대략 2인 가구가 안 됩니다. 1인 가구가 너무 늘어나서 그래요. 1.8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더라도 가구 평균보다 높아요. 지금 애도 안 낳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2명 사는 가구의 평균 돈이 얼마냐 이 놀라지 마세요.
자, 5.2억이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이건 서울, 경기, 지방 다 포함된 거라서. 그럼 4명이 있으면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평균이. 무진장이 넘쳐나는 거 아니나, 이 돈이? 주택 가격이 아주 민감합니다, 지금. 가구 순자산. GDP 대비 집값이 높아도 투자층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이제 4번째.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마다 방향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적극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할 때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이런 거 못하게 했잖아요. 이제는 뭐 대세 상승 쪽으로 조금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것 같은데 당연히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권하죠. 다만 명심할 게 있습니다. 자, 주식도 테마 주식이라든가 또는 10위권 밖에 그냥 일반 주식들 절대 하지 마세요. 쪽박 찹니다. 가상화폐도 이름도 없는 가상화폐 쪽박 찹니다. 꼭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아니면 주가를 추종하는 펀드를 하든가 차라리 현대차를 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만 하시고 가상 암호화폐도 비트코인만 하세요. 너무 많이 또 몰빵하지 말고.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자, 지금 투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대충 3, 4년 뭐 이렇게 하락하네 올라가네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3, 4년 대세 상승이라고 봤을 때 고점 아마 회복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회복, 올라간 금액에 곱하기 2 신고가 찍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 갭 투자가 수익의 최고일 가능성이 커요. 얼마짜리를 잡든지 간에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갭 투자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23년 8월 달 자, 10억 아파트가 있다. 그럼 대충 갭이 내가 투자한 금액이 5억, 전세가 5억이에요. 갭이 5억이면 3년 지나서 얼마나 갈까? 자, 변수는 있지만 10억이 18억 정도로 예상이 돼요. 13억에서 떨어진 거니까 13억을 회복하고 13억짜리가 5억이 더 뛰어서 18억 정도,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냥 내가 투자한 5억만 올라가도 어딥니까? 그쵸? 내가 투자한 5억보다도 더 뛰었잖아요. 8억이면. 자, 이번에는 주식의 전망을 해볼까요? 2, 3년간 계단식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꾸준하게 뛴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주식이나 뛴다는 게 아닙니다. 자,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고점 코스피 지수는 3,300 또는 개별 종목에서 우량주 이런 것들도 돌파할 가능성이 크죠. 코스피 추종 펀드를 들거나 삼성전자나 현대차 정도만 권하고 싶어요. 자, 2023년 8월 달 현재 삼성전자가 7만인데 3년 지나면 10만 정도 알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9만, 이게 약 9만 정도가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3만, 10만이니까. 아파트는 거의 160% 튀었는데 얘는 삼성전자 약 이제 금액 대비 40% 뛰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비트코인 볼까요? 2, 3년간 역시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고점 회복할 가능성이 커요. 나스닥 등 주가도 연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 뛰면 비트코인도 뛴다 보시면 돼요. 자, 23년 8월 달 비트코인 현재 3만, 2만 9천, 3만 왔다 갔다 하죠. 일단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2만에서. 자, 3년 정도 지나면 대충 6만 정도까지 감으로써 3만이 더 뛸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더블 10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면 셋 다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자, 서울 부동산 갭투자가 가장 많이 먹을 것 같고, 그다음 주식, 비트코인. 자, 너무 현금 저축만 계속 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코스피와 달러 그만 한번 보자고요. 자, 집값은 주가하고도 연동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아주 꾸준하게 뛰었고 여기 꼭지 찍은 것 있죠. 여기가 바로 3,300까지 갔어요. 코스피. 그러다가 여기 거의 2,200에서 맴돌다가 지금 올라와 가지고 여기 지금 2,655라고 써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정고점이 3,300, 이 빨간 박스 있죠. 여기는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략 3년 이내에 확실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여요. 경제 위기면 완전 달라지겠지만 4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상승을 해버리면 확실하게. 자, 이제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
만약 위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달러는 여기 지금 박스 보실래요? 이거 IMF 때 이렇게 뛴 거고, 여기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 뛴 거고, 이건 얼마 전에 코로나 때 뛴 건데 거의 1400대 1400대 안까지 거기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이 빨간 박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대략 그 가격은 1150. 즉 지금 1300, 1400에 물렸다 하는 분들도 확률적으로 얘가 1300, 400으로 갈 확률보다 1150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주식은 뛰고 달러는 당연히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가니까. 자, 집값 전망, 보합, 지역별 차이, 주택가값. 자, 서울은 지금 올라간다가 27.4, 떨어진다가 28.9, 거의 쌍둥이네요. 보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죠? 주택 인허가 실적 22년 1월에서 5월까지 자 무려 20만치였던 게 15만치로 확 줄었어요. 특히 서울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자, 착공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자, 22년 1월 5월이 23년 1월 5월에 비해서 14만 9천 건이었던 게 7만 7천, 반토막입니다. 착공이 47.9%나 감소됐죠. 서울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감소됐죠. 자, 이제 가계부채,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을 볼까요?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경제 위기 불을 시한폭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계부채 방치하면 안 된다. 자,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봤더니 빨간색 보세요. 자, 그나마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안정적이네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가계 금액 부채 비용을 보면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죠. 지금은 그나마 횡보하는 상황이라 다행이긴 한데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100이 넘었거든요. GDP 대비. 자,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렇게 지금 11년, 16년, 21년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 21년이 끝이죠. 이게 서울입니다. 와, GDP 대비 100을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주요 국가에서. 팍 올라갔죠. 자, 이번에 한국 경제 성장률 지속 하락, 불황형 흑자. 자, 뭔 말이냐? 지금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1.4 무려 5번 연속 하향시켰어요. 자, 세계는 3.8인데 3.0 크게 안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2.9에서 1.4까지 떨어뜨려 버렸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죠. 그 다음에 무역수지 추이를 봤더니 자, 6월달 흑자, 7월달은 더 흑자 16.3억 달러가 지금 흑자가 된 거죠. 다만 자, 수입 보세요. 수입이 확 줄었고 수출도 줄었고 수입이 지나치게 줄어든 까닭에 흑자가 난 거야.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걸 불황형 흑자라고 그래요. 여튼 경제 성장률이나 무역 수지 수출입을 봤더니 전반적으로 아직도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다. 자, 바로 한국, 미국, 중국의 흐름을 잘 보면서 투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3, 4년간 집값이 오른다고 하여 무작정 상승하고 떨어진다고 하여서 무작정 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